7월 한여름 오후 2시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로 뜨거운 날씨에 73살 할머니 한 분이 마트 앞 그늘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그때 배 불룩한 임산부가 마트에서 나오더니 그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임산부가 할머니한테 한 말이 어머님, 왜 또 여기 나타나세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수진아, 손자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어머님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손자고 뭐고 없어요.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창피해요. 그러더니 그 임산부가 쓰러진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가버렸어요. 37도가 넘는 폭염에 73살 할머니를 혼자 방치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충격적인 상황이 정말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은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폭염에 쓰러진 할머니를 그냥 버리고 간다면요? 저는 그 할머니 김은자예요. 방금 들으신 그 끔찍한 상황의 주인공이 바로 저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 악독한 며느리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했는지, 정말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부터 꼭 눌러주세요. 이런 현실적이고 통쾌한 복수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23살에 결혼해서 주연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몸이 약해서 주연이가 겨우 5살 때 세상을 떠났죠.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어요. 한여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남의 집 청소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루 15시간씩 일했어요. 손가락이 다 터져서 반창고 붙이고 일해도 주연이만 보면 힘이 났어요. 주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PC방 간다고 할 때도 엄마 나는 집에서 공부할래라고 말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철들었나 싶어서요. 중학교 때는 더 힘들었어요. 학용품비, 급식비, 과외비.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라면 하나만 먹고도 주연이 학원비는 꼬박꼬박 냈어요. 고등학교 때 주연이가 엄마 나 공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말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뭔 소리야, 우리 주연이가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했지만 사실 과외도 제대로 못 시켜줘서 성적이 안 올랐던 거였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에 편의점 알바도 하고 새벽에 신문 배달도 했어요.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잤지만 주연이가 대학 가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드디어 주연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날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등록금 때문에 제가 가진 보험까지 다 해약했지만 행복했어요. 대학 4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연이가 엄마 등록금 너무 부담되시죠? 라고 물어볼 때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라고 말했어요. 사실 매달 빚내가면서 등록금 냈지만요. 주연이는 정말 효자였어요. 대학생 때도 주말마다 집에 와서 엄마 제가 빨리 취직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연이만 잘 되면 엄마는 바랄 게 없다고 대답했죠. 드디어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월급이 300만 원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고생 끝났구나 싶었어요. 주연이도 첫 월급으로 50만 원 주면서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예쁜 여자를 데려왔어요. 수진이라는 26살 아가씨였는데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주연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수진이 부모님도 만났는데 괜찮은 분들 같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 사장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수진이가 시어머님을 정말 잘 모실 거예요라고 말씀하시길래 안심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 제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도와줬어요. 예식장 비용, 신혼집 전세금, 혼수까지. 제 통장에 있던 2천만 원을 다 썼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주연이가 행복해하니까 아깝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 주연이가 엄마 평생 고생만 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제가 엄마 모시고 살겠어요 라고 눈물 흘리면서 말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내 고생도 끝나는구나 싶었거든요. 신혼 첫 달은 정말 좋았어요. 주연이 부부가 주말마다 와서 밥도 해주고 어머님 편찮은 곳은 없으세요? 라고 안부도 물어보고 수진이도 어머님 제가 어머님 친딸처럼 모실게요 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둘째 달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주연이가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주말마다 오던 게 격주로 오고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게 됐어요. 전화해도 엄마 요즘 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면서 급하게 끊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주연아, 혹시 엄마가 실수한 게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그냥 신혼생활 적응하느라 바빠서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수진이 친구를 마트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를 보고는 어머님, 수진이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아,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했네요 하면서 급하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수진이가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제가 뭘 잘못했지?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나? 며칠 후에 주연이한테 전화해서 주연아, 수진이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주연이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누구랑 통화해요? 엄마랑. 아, 어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전화를 받더니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고 죄송해요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차갑더라고요. 수진아, 혹시 엄마가 잘못한 게 있어? 친구가 그러는데. 제가 말하려는데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님 그런 오해 마세요라고 부드럽게 말했을 텐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더욱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제 생일에도 안 오고 설날에 왜 안 와? 라고 전화했더니 엄마 수진이 집에서 보내자고 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내시잖아요. 주연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내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러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에 주연이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가져온 것처럼. 엄마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연이가 소파에 앉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옆에는 수진이도 같이 와 있었는데 예전처럼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혹시 아픈 데라도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주연이가 엄마 이 집을 팔아야겠어요 라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제가 못 들은 척 했더니 수진이가 어머님, 저희가 이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라고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 집이 뭐가 문제야? 제가 당황해서 물어봤더니 주연이가 엄마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진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였던 거예요. 주연아,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왜 꼭 집을 팔아야 해? 제가 물어봤더니 수진이가 어머님, 대출 이자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냥 집 팔아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주연이가 엄마 요양원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요양원? 제가 소리쳤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어머님, 요즘 요양원은 정말 좋아졌어요.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병원도 가깝고 수진이가 마치 광고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수진아, 너 지금 시어머니 보고 요양원 가서 죽으라는 거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님을 위해서. 수진이가 말했지만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주연아, 너 정말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거야? 엄마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가 울면서 말했더니 주연이가 엄마 일시적인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더 좋은 집으로 모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일시적이라는 게 언제까지야? 1년? 5년? 10년? 제가 계속 물어봤지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수진이가 진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저희 신혼생활에 부담이 돼요. 주연 오빠가 자꾸 어머님 걱정만 하셔서 저희 일에 집중을 못해요. 뭐라고? 제가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어머님, 저희가 결혼한 지 1년 넘었는데 아직도 주연 오빠가 저보다 어머님을 더 챙기세요. 신혼부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진이가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어머니 챙기는 게 잘못이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주연아, 너 지금 가만히 있을 거야? 내 아내가 엄마한테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주연이한테 따졌더니 주연이가 엄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1년도 안 된 여자 편을 들다니. 좋아. 알겠어. 그럼 엄마가 집 나가면 되겠네. 제가 일어서면서 말했더니 수진이가 어머님,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양원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요양원 안 가. 차라리 길거리에서 살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주연이가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도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주연이와 수진이가 가고 나서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들이 엄마를 버리다니.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주연이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에 온 거예요. 어머님, 집 시세를 알아보려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주연아, 아직 엄마가 승낙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제가 말했더니 수진이가 어머님,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주연이 명의라서 어머님 허락 없이도 팔 수 있어요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몇 년 전에 상속세 때문에 주연이 명의로 바꿔놨던 거였어요. 그때는 주연이를 믿고 바꿨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주연아, 그래도 이건 엄마 집이야. 법이 어쨌든 정서적으로는 엄마 집이잖아. 제가 호소했지만 주연이는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부동산 아저씨가 이 집이면
3억 정도에 팔릴 것 같네요 라고 말했을 때 수진이 눈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아, 이 여자가 진짜 목적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3억이면 펜션 사업하기에 딱 좋네요. 수진이가 주연이한테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펜션 사업? 그게 뭐예요? 주연아, 펜션 사업이 뭐야? 제가 물어봤더니 수진이가 어머님은 모르셔도 돼요. 저희 일이니까요라고 건방지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주연이가 엄마 2주 후에 집을 비워주세요라고 말했어요. 2주. 제가 40년 넘게 살던 집을 2주 만에 비우라니. 주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정말 엄마를 버릴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주연이가 엄마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드리는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요양원비는 누가 내? 제가 물어봤더니 엄마도 기초연금 받으시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기초연금?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요양원비를 내라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날 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들이 3억 때문에 엄마를 버리다니. 그것도 결혼 1년 만에. 다음 날 아침에 수진이가 혼자 왔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어머님이 싫었어요. 주연 오빠가 마마보이 같아서 짜증났거든요. 수진이가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왜 결혼했어?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도 오빠가 대기업 다니니까요. 그리고 이 집도 있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수진이는 처음부터 주연이가 아니라 주연이가 가진 것들 때문에 결혼한 거였어요. 어머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저 임신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말? 제가 기뻤더니 네, 그런데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는 절대 아이 키우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손자가 생긴다는 기쁨도 잠시, 며느리가 할머니를 그렇게 생각한다니. 수진아, 그래도 아이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함께. 제가 말하려는데 어머님, 이미 다 결정됐어요. 어머님은 요양원 가시고 저희는 새 출발하는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수진이가 가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손자도 보지 못하고 쫓겨나는 할머니라니.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2주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그동안 갈 곳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요양원은 한 달에 200만 원씩 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내요? 마지막 날이 왔어요.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와서 모든 짐을 빼더라고요. 40년 넘게 모은 제 물건들이 몇 개의 박스에 다 들어갔어요. 주연이가 마지막으로 엄마 정말 요양원 안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주연이가 물어봤지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주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엄마는 너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 하지만 너는 오늘 엄마를 버리는 거야. 제가 말했더니 주연이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짐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 뒤돌아보니 수진이가 창문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저는 73살의 노숙자가 됐어요. 첫날 밤을 공원 벤치에서 보냈어요. 7월이라 날씨가 정말 더웠는데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그늘을 찾아 헤맸어요. 밤에도 후덥지근해서 잠을 못 잤어요. 모기들까지 달려들어서 온몸이 물린 자국투성이가 됐어요. 새벽에 깨보니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옷도 젖고 머리카락도 끈적끈적하고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둘째 날부터는 생존이 문제였어요. 이 더위에 씻을 곳도 없고
시원한 곳도 없고 편의점 에어컨 바람이라도 쐬려고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더위에 씻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코를 막고 지나가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노숙자가 됐구나 실감했어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그늘만 찾아다녔어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뉴스에서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이야기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수진이를 만난 거예요. 수진이는 임신해서 배가 불러 있더라고요. 수진아. 제가 반갑게 불렀더니 수진이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지내? 몸은 좀 어때? 제가 물어봤더니 수진이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어머님, 여기서 왜? 라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응, 엄마 여기서 지내고 있어. 요양원은 안 갔어. 제가 말했더니 수진이 얼굴이 싹 변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사람들이 봐요. 수진이가 쑥스러워하면서 말했어요. 뭐가 안 돼? 내 손자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제가 말하려는데 수진이가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을 모르는 사이예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뭐라고? 제가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어머님 때문에 주연 오빠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진이가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수진아, 너 정말 그럴 거야?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머님이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셔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희 탓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내 손자는 언제 볼 수 있어? 제가 물어봤더니 어머님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손자고 뭐고 없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죽은 사람이라고?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수진이가 가고 나서 저는 마트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그 후로 더욱 힘들어졌어요. 혹시라도 주연이나 수진이를 만날까봐 동네를 벗어나서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거기서 다른 노숙자분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요즘 자식들이 그래요. 저도 아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제가 물어봤더니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해서 요양원에 보냈는데 요양원비가 밀려서 쫓겨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구나. 요즘 세상이 다 이런가 봐요.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더위에 지쳐서 탈수 증상도 오고 관절도 아프고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싶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점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사장님이 나와서 할머니, 왜 이러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죄송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말했더니 그 사장님이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10분 후에 따뜻한 밥과 반찬을 가져오셨어요.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라고 하시는데 그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 인사했더니 할머니, 힘내세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연이가 나타났어요. 회사 근처라서 점심 먹으러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주연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주연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주연이가 제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한 달 만에 본 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여기서 사세요? 주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갈 곳이 없어서. 제가 말했더니 주연이가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 요양원 가세요. 제가 비용 좀 도와드릴게요. 주연이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그런 곳 안 가.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주연이가 물어봤어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는 수진이랑 아기랑 잘 살아. 제가 말했더니 주연이가 엄마 라고 하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주연이 전화가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오빠 어디야? 점심 안 먹어?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금방 갈게. 주연이가 대답하더니 저한테 엄마 저 가봐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 가. 제가 담담하게 말했더니 주연이가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저한테 주고 갔어요. 그 돈을 받으면서 정말 서글펐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엄마한테 동정하듯이 10만 원을 주고 가다니. 그날 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들도 저를 포기했고 갈 곳도 없고 정말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남자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남자분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입은 분이었어요. 회사원 같아 보였는데 왜 갑자기 저한테 관심을 보이시는지 신기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주무세요? 그분이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네. 갈 곳이 없어서요. 제가 작게 대답했더니 그분이 제 옆에 쪼그려 앉으시더라고요. 혹시 가족은 없으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주연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집을 빼앗긴 이야기, 요양원 가기 싫어서 나온 이야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더라고요. 중간에 한숨도 쉬시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공감해 주시기도 하고 할머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경험이요? 제가 물어봤더니 저도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셨거든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후회가 너무 커요. 그분 이름은 박상우 씨였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보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상우 씨가 진심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 하지만 상우 씨가 따뜻한 국밥을 사오시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걸 보니까 진짜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제가 아는 곳에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떠세요? 상우 씨가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더니 그건 제가 해결할게요. 일단은 따뜻한 곳에서 지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꿈 같았어요. 한 달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천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상우 씨가 저를 작은 원룸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문을 닫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할머니, 일단 여기서 몸부터 추스르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일자리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상우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꿈에서도 상우 씨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며칠 후에 상우 씨가 작은 식당 일을 소개해 주셨어요. 하루에 5시간씩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하루에 5만 원씩 받을 수 있었어요. 한 달이면 150만 원. 원룸비도 내고 생활비도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식당 사장님도 좋은 분이셨어요. 할머니,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라고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3개월쯤 지나니까 생활이 완전히 안정됐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죠. 상우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물어보러 오셨어요.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챙겨주시더라고요. 상우야,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제가 말했더니 할머니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배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상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오셨어요. 할머니, 혹시 아들분 소식 들으셨어요? 상우 씨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왜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아들분이 사업에 실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아내분도 떠났다고 하던데 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진이가 떠났다고?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당당하던 수진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중얼거렸더니 상우 씨가 할머니, 아들분이 정말 힘들어 하신다고 하던데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주연이가 저를 그렇게 대했는데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연이가 갑자기 제 원룸으로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주연이가 서 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살은 빠지고 얼굴은 초췌하고 예전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엄마. 주연이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당황해서 물어봤더니 엄마, 저 망했어요. 모든 게 다 망했어요 라고 흐느끼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제가 물어봤더니 주연이가 엄마 수진이가 저를 속였어요.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무슨 계획? 제가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주연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엄마,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났어요. 그 남자가 펜션 사업자인데 수진이가 저한테 펜션 사업하자고 부추긴 이유가 그 남자 때문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그런 여자였다니. 그럼 지금 어디 있어? 제가 물어봤더니 그 남자한테 갔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엄마, 저는 바보였어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주연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집 한 돈은? 제가 물어봤더니 다 사기당했어요. 펜션 사업이라는 게 가짜였어요. 계약금 1억만 받고 잠적했어요. 3억 중에 1억만 받고 나머지는 다 날린 거였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엄마,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수진이랑 사업하겠다고 그만뒀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주연이가 자책하면서 말했어요. 그런 주연이를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쌤통이다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못된 놈이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했는데 주연이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제가 차갑게 말했더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연아, 내가 나한테 한 짓 기억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것도 며느리 말 듣고. 제가 따져 물었더니
주연이가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 보고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 제가 말했더니 주연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수진이가 그런 말을? 주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그리고 손자 얼굴도 못 보게 하겠다고 했고, 제가 계속 말했더니 주연이가 엄마 저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라고 하더라고요. 몰랐다고? 내가 옆에 있으면서 몰랐다고? 제가 화를 냈더니 주연이가 엄마 수진이가 저한테도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요양원 가기로 동의하셨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런 거짓말까지 했다니. 주연아, 그래도 넌 엄마가 길거리에서 사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잖아. 제가 따져 물었더니 주연이가 엄마 수진이가 도와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의존하게 된다고 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수진이가 얼마나 교활한 여자였는지 알겠더라고요. 주연이를 완전히 조종했던 거예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수진이 말만 믿고 엄마 말은 안 들었어요. 주연이가 후회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엄마는 이미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잘 살고 있어. 제가 말했더니 누구요? 라고 주연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상우 씨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엄마, 그분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 대신 엄마를 도와주신 분이니까. 주연이가 말했어요. 며칠 후에 상우 씨와 주연이를 만나게 해줬어요. 상우 씨가 주연이한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잘못이에요라고 꾸짖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주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어머니께 잘하세요.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상우 씨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우 씨가 주연이한테도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상우 씨 회사에서 말단 직원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후로 주연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용돈도 드리고, 엄마,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주연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한번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상우 씨가 할머니, 며느리 소식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소식? 제가 물어봤더니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았대요. 임신한 상태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업자득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간 자가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다니.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친정에 들어갔는데 친정에서도 쫓아냈대요. 너무 창피하다고. 라고 상우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상우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도와달라고 빌었대요. 갈 곳이 없다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저를 그렇게 대하던 여자가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주연이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무슨 면목으로 왔냐고 쫓아냈대요. 라고 상우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연이가 그렇게 말했다니.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수진이가 몇 번 더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주연이가 쫓아냈지만 어느 날은 제가 직접 수진이를 만났어요.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배는 불러 있는데 얼굴은 초췌하고, 어머님, 수진이가 저를 보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내? 제가 담담하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뭐가 죄송해? 제가 차갑게 물어봤더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해서 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차갑게 반응했더니 어머님,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빌더라고요. 도와달라고? 나보고? 제가 비웃었어요.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어머님,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수진이가 계속 빌었지만 저는 돌아서서 갔어요. 왜 도와줘야 해요? 저를 그렇게 대한 여자를. 며칠 후에 주연이가 와서 엄마 수진이가 계속 찾아와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그 여자 일에 관심 없어. 제가 말했더니 알겠어요, 엄마. 절대 엄마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겠어요 라고 주연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우 씨가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고 오셨어요. 무슨 소식? 제가 물어봤더니 할머니와 주연이 씨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사업?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작은 분식점이에요. 제가 투자할 테니까 할머니가 운영해 보세요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제가 옛날부터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상우야, 하지만 나이도 많고. 제가 걱정했더니 할머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 요리 솜씨면 충분해요 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은잔의 분식이 시작됐어요. 주연이도 열심히 도와줬어요. 홀서빙도 하고 재료 준비도 하고. 엄마, 정말 맛있어요. 대박 날 것 같아요. 주연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개업 첫날 정말 많은 손님들이 와주셨어요. 상우 씨가 화환도 보내주시고 첫 손님으로 와주시기도 했어요. 할머니, 대박 나세요. 상우 씨가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몇 달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수입도 안정적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분식점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수진이었어요. 아이를 업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더라고요. 어머님.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계산대에서 그냥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수진이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주연이가 홀에서 나오더니 너 여기 왜 왔어? 나가. 라고 소리쳤어요. 오빠,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수진이가 빌었지만 주연이는 나가라고.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라고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때 수진이가 업고 있던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주연아, 그만해. 제가 말했더니 주연이가 엄마, 이 여자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라고 화를 냈어요. 알아. 하지만 아이가 있잖아. 제가 말했더니 수진이가 어머님, 고맙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앉아. 제가 말했더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앉더라고요. 뭐 먹을래? 제가 물어봤더니 어머님, 저는 돈이. 수진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괜찮아. 서비스야. 제가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수진이가 정말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얼마나 굶었으면. 아이는 몇 살이야? 제가 물어봤더니 8개월이에요. 라고 수진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아이를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주연이와는 전혀 안 닮았지만 지금 어디서 살아? 제가 물어봤더니 고시원에서 방 하나에서 아이랑 둘이. 수진이가 말했어요. 정말 처참한 상황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자업자득이잖아요. 수진아, 나한테 사과할 말 있지? 제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님께 그렇게 못되게 굴고. 수진이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추궁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오빠를 이용했어요. 오빠가 아니라 오빠가 가진 걸 원했어요. 정말 나쁜 여자였어요. 수진이가 자백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제가 물어봤더니 낮에는 아이 맡기고 음식점에서 설거지해요. 하루에 3만 원. 수진이가 말했어요. 하루 3만 원으로 아이까지 키운다고? 정말 힘들겠구나. 하지만 저는 동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그렇게 대한 여자를. 수진아, 나한테 뭘 바라고 온 거야? 제가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수진이가 말했어요. 정말일까? 뭔가 숨은 속셈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럼 이제 가. 제가 말했더니 수진이가 네.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빨갛고 축 늘어져 있었어요. 아이가 아픈 것 같은데? 제가 말했더니 수진이가 네. 감기 기운이 있는데 병원비가. 하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그때 제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주연아, 병원까지 태워다 줘. 제가 말했더니 주연이가 엄마 왜요? 우리가 왜? 라고 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빨리.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국 주연이가 수진이와 아이를 병원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병원비까지 내줬죠. 그 후로도 수진이가 가끔 분식점에 왔어요. 돈은 없지만 아이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챙겨줬어요. 수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아이를 위해서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수진이가 매번 미안해했어요. 갚을 생각 말고 아이나 잘 키워. 제가 말했어요. 몇 달 후에 수진이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됐다고.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수진이가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수진이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였죠. 1년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연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간호사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착하고 예쁜 분이더라고요. 어머님, 주연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어머님이시라고.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미영아, 고마워. 우리 주연이 좀 부탁해. 제가 말했더니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더라고요. 수진이와는 정말 다른 분이구나. 이번에는 진짜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 후에 주연이가 재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엄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 될게요. 주연이가 결혼식에서 약속했어요. 그래, 믿는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새 며느리 미영이도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분식점 일도 도와주시고 저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셨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효도할게요. 미영이가 진심으로 말해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상우 씨도 저희 가족의 일부가 되셨어요. 명절 때마다 함께 보내고
가족 같은 분이 되셨죠. 할머니 덕분에 저도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상우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이 이야기예요. 수진이는 결국 아이 아버지를 찾아서 양육비 받아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도 구했죠. 어느 날 수진이가 저한테 와서 어머님, 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요. 새 출발하려고요라고 말했어요. 그래, 잘 사시길. 제가 담담하게 말했더니 어머님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라고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나는 너를 용서한 게 아니야. 그냥 아이가 불쌍해서 도와준 거야.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수진이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갔어요. 지금 저는 75살이에요. 분식점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주연이 부부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상우 씨도 건강하시고요. 가끔 생각해봐요. 그때 그 힘든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75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수진이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참고 기다리세요. 하늘이 다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